지금 카카오, 코스모신 소재, 펩트론 메카론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상담 문의가 들어왔고 지금 보시면 카카오부터 잠깐 볼게요. 카카오를 보시기 전에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개입해 있어요. 세력이 개입해 있고 이 세력의 개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이 빨간 선 있으시죠? 이 빨간 선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이 빨간 선이 하락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으면 세력도 같이 하락하고 매수를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 되도록이면은요 이 빨간 선을 돌파하는 경우는 급상승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급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선이 하락하고 있다 라는 건 뭐냐면은 급등은 하지만 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 제가 지금 매수가나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는 뭐 기회 되시면은 저희 담당자한테 매수가를 조금 알려주시면은 그 기준으로 돌파가 가능한지 다시 회복이 가능한지는 좀 봐드릴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이 종목은 이 연봉 기준선이거든요. 12만 4천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요.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세력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87,000원까지 구간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카카오엠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도 있었고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카카오엠이 그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 사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법을 어겼다라는 사례가 카카오엠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카카오엠이라는 게 그 카카오뱅크랑 그 다음에 대주주 법인이 아니고 그 계열사 법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더 문제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김범수 의장 있으시잖아요. 김범수 의장의 공시누락 혐의, 이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카카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너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있죠. 뭐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존재해요. 이제 앞에 이제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굳이 이게 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워낙에 플랫폼 사업이고 얘네들이 돈이 많아요. 뭐 물론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크긴 해요. 근데 초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 돈을 먼저 빌려주는 거예요. 내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플랫폼 사업이 이래요. 처음에는 적자가 굉장히 크지만 지속적으로 있다 보면은 가능하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카카오페이를 보시면은 카카오페이가요 거래 대금이 20조예요. 20조. 근데 더군다나 이 안에서 뭐가 있냐면은 카카오뱅크가 사익돌 대출까지 얘가 출시했어요. 이거 중금리거든요. 카카오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조금 있기는 한데 뭐 당연히 마이너스 되는 거 맞지 않겠어요? 저는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뭐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바로 투자증권도 인수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너 리스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게 결격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굳이 지금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통과가 가능하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바로 투자증권이 뭐 괜찮은 회사예요. 이제 얘네들이 증권, 그 다음에 은행, 그리고 페이, 피지사까지 다 진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메신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카카오가 갖는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요. 뭐 게임까지 이제 뭐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으니까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방향성이 궁금하신 거고, 그 방향성을 본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87,000원 라인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87,000원 라인을 뭐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단은 124,190원, 이 105,000원 라인, 이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이 구간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바로 투자증권 인수에 있어갖고 대주주 적격 심사,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통과냐 아니면 통과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와야지만 조금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 그 전까지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회원님. 이거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증권사 분석 내용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이래요. 지금 뭐 2019년 1월 28일, 25일, 24일, 22일, 뭐 21일, 18일, 15일, 14일 연달아서 카카오에 관련된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뭐 카카오 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 가능성이 있다, 뭐 낮아진 기대감, 뭐 콘텐츠 사업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 같다, 뭐 기업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잠재력이 있다, 좋은 내용 반, 그리고 나쁜 내용, 부정적인 내용이 반이에요. 이럴 때는 전문가들도 이 카카오에 대해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카카오 분명히 갖고 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자녀한테 물려주거나 이런다면 카카오만한 메리트 있는 종목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님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매도할 필요 없어요. 코스모 신소재 지금 빨간 선이랑 지금 위에 연봉 기준선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빨간 선을 깨고 내려간 종목은 거의 못 봤어요. 뚫고 내려가더라도 바로 반등 나와요. 2, 3일 안에 무조건 반등 나오거든요. 반등 나오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된다? 만약 회원님이 보유하신 평단가가 이 18,000원 라인, 이 연봉 기준선이 있는 18,500원 라인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요 구간 돌파하는지만 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을 뚫고 내려갈 일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수급 분석 라인이라고 볼게요. 이게 상승하고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횡보를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정도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동일해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관련된 내용, 뭐 양극재 사업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딱 보세요. 작년 11월까지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오르지 못했어요. 그죠? 왜냐면 실적이 발목을 잡았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근데 그런 거예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1월, 12월 달까지 지수가 25% 빠졌어요. 뭐 25%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실적과 상관없이 모든 종목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이 안정되고 횡보를 그리던가 뭐 상승을 하던가 뭐 둘 중 하나겠죠. 이제는 저희는 더 빠질 것 같진 않아요. 더 빠질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 갖고 있는 재료나 정보들이 있는 게 맞겠죠. 보시면은, 잠시만요. 일단 하락한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이 종목 4분기 실적이요. 그 코발트 가격이라고 있는데 그 코발트 가격이 하락세까지 연말까지 이어졌어요. 이어지면서 당연히 코발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적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얘를 이제 세력 개입한 거 확인했죠. 세력이 슬슬 개입하고 있고, 그리고 바닥도 어느 정도 다지고 있고, 이거랑 얘네들이 신규 사업이 들어간 게 있는데, 신규 사업이 NCM 양극재 부문이에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걸 밀고 있어. 양극재를 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신규 고객사 확보를 이미 했고, 이제 2차 증설도 들어가고 있고, 그럼 매출 비중 늘어나면은요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재평가가 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정책 사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양극재 사업은 정책 사업이고, 이미 정부에서 수소 관련된 그 정책 사업을 이미 냈어요. 그리고 저희도 관련된 종목들 많이 들어가서 수익 많이 냈고, 코스모 신소재 저는 이번 연도에는 이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번 연도에 아마 NCMN 요 같이 양극재 부문이 성장세를 보이면은요 재평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발트 가격은 뭐 상승할지 상승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서 얘네도 발빠르게 신규 사업을 낸 거고, 일단 전문가들이 보는 건 이거예요.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면은 얘네들이 이 캐파가, 얘네들 증설했잖아요. 공장을 증설하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캐파가 그 한 공장에서 약간 800억이에요. 800억 매출이 나오면은, 그래도 만약에 1분기에요 이게 100% 가동되잖아요. 그럼 800억 확정이란 말이에요. 800억 확정. 지금 얘네 보시면은 얘네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은 당기시 영업이익이 85억이에요. 매출액은 3,146억이고, 3,146억이면은 만약에 800억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죠. 한 20% 구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 충분히 이번 연도 1분기에 이 부분 때문에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간단해요. 지금 세력들 개입했고, 개입하면서 세력 평단가 14,300원 라인이고, 그리고 박스권 18,000원 라인에서 박스권 그래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거 돌파하면 18,300원, 400원 돌파하면 어디까지 간다? 신고가 부근인 28,800원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발트 가격이 급락을 했단 말이야. 급락을. 아무리 지금 NC 양극재 쪽에서 캐파가 커지고 뭐 예상 매출을 1200억까지 본 곳도 있기는 한데, 이게 너무 큰 거죠 사실은. 그냥 하락도 아니고 급락이에요. 급락.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건 2019년 예상 영업이익을요 기존 전망치에서 41%를 하향했어요. 가장 많이 하향한 데가. 목표치도 낮고, 그러니까 회원님 매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8,000원, 18,500원 라인 되면은 그냥 나오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지지하느냐, 돌파한 후에 지지하느냐, 연봉 기준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연봉 기준 중요하고, 이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더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데, 지금 코발트 가격 좀 대충 감 오시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 그럼 코발트 가격이 오르느냐 하락하느냐 요 정도만 그냥 보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펩트론. 펩트론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 펩트론 가지고서는 거의 한 200~300% 보험 나왔는데, 잠시만요. 펩트론이 갖고 있는, 제가 지트리비엔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지트리비엔트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에 이미 임상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임상에 들어갔죠. 임상 들어갔는데 1차, 2차, 3차 들어갔는데 이미 다국적 기업에서 임상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들어왔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나랑 하자. 그게 하나가 1,000억대가 돼요. 이거 사실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기에 견줄만한 게 이 정도의 지트리비엔티 정도의 파이프라인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펩트론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잠깐 펩토를 한번 볼게요. 근데 보시면 아시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고 아무리 뭔가 오픈된 재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 개입이 없으면 주가는 안 가요. 제가 이때 수익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요 라인 급등 라인 있죠. 제가 요 구간에서 거의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봉기준선 보면은 이 연봉기준을 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흘러내려요. 그리고 아쉽지만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세력 기준선이 하락하는 모습 사라졌죠. 이런 경우에는요, 대부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은 세력이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세력이 끌어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도 아니잖아요. 저점에서 낮아지고 있고. 그냥 이거는 펩토로는 이슈는 많아요. 재료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오성 공장 이미 얘네가요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G3BNT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공장을 만들어내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국적 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공정 자체가 없어요. 지금 반대로 근데 펩트로는 어때요? 오성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쵸?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에서 각 제약회사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데요. 펩토론이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을 못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바다는 싫습니다. 첫 바다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보고 있는 게 그럼 오성공장에서 뭘 만드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루피어 대포. 이름 굉장히 희한해요, 그죠? 루피어 대포라고 해가지고 판매야 판매, 유통이야 유통. 우리나라는요,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후진국이에요. 우리 못 만들어요. 그냥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를 갖고 와서 유통하는 정도, 제약회사는. 그렇게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루피어 대포가 국내 제약사를 통해서 판매가 예정될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루피어 대포라는 게 물건 하나가 10,000원짜리예요. 근데 10,000원을 내가 우리나라에서 팔았을 때, 또는 외국이나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가 떨어지느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펩트론을 보시면은 이 루피어 대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로열티는 얼마 들어오냐면은 5%밖에 안 들어와요. 내가 10,000원 팔았다. 얼마 들어온다고요? 5%밖에 안 들어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럼 다 누가 갖고 와요? 다른 해외에서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37억 갖다가 뭐 매출 내면 뭐예요? 작년에 이 대웅제약이 이거 루피오 대포 공동 개발을 했고 이거 같아 237억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글로벌 판권도 얻었어요. 회수했죠. 다시 얻었다기보다는 뺏겼던 거 다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뭐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경우에는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잠깐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가능하죠. 근데 뭐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저희가 갖고 있고, 이 펩트론의 그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3,471억 원. 얘 거의 50% 가까이 되는 파이프라인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경쟁 제품 대비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PLA 필러라고 좀 있어요. 요거는 그래도 이슈화를 시킬 수 있다.
왜냐면은 다국적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외 기업이요. 이것 때문에 엄청 경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저희는 뭐 봐야 된다? 세력 개입했느냐? 세력이 끌어올려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핵심 부분인데 펩토론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이 빠지고 있어요. 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 수익 봤으면은 뭐 300% 이상 수익 봤으면은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어느 정도 반등 한 26,000원 라인 때까지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주는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제약은 다른 데는 오픈되지 않은 정보 가지고서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약주는 다루기 힘든 게 오픈된 재료 가지고서는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펩토론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그냥 한 26,000원 라인 정도 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카론, 제가 메카론은 처음 들어보는데 잠시만요. 메카론 이게 메카론이 아닌 것 같죠, 그죠? 저희 담당자가 이 종목을 저한테 잘못 준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카론? 메카론? 회원님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회원님 보시다가 나중에 연락 주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종목은 상담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문의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그럼 될 것 같습니다.